네, 서동지 전 영상을 찍고 한번 들어보니까 소리가 작은 게 아니고 목이 아파서 발음이 새네. 미안해요. 어쨌든 최대한 또박또박하게 할 테니까 다도 잘 들어주시고. 다음 문단 장선생. 여기서 장선생은 노루를 가리키는데 얘가 천자로부터 벼슬을 받았어요. 근데 얘는 뭘 대표하냐면은 당대 신흥 세력을 대표합니다. 당대 신흥 세력을 대표한다. 맞손자가 여쭈되 우리 집에 경연, 경사스러운 잔치를 배설하는 거는 어떤 잔치에 쓸 물건을 차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잔치상을 차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각처 손님을 청하려니와 만이 백호성군을 청치 않으면 후일의 필경 화가 될 듯하오니 어찌하오리까. 즉 지배층, 얘가 지배층을 상징하거든요. 얘를 초대 안 해주면은 나중에 얘가 엄청 삐져가지고 후환이 두렵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선생이 눈을 감고 오래 생각을 하다가 이르되 백호성군은 힘만 믿고 사나워서, 힘만 믿고 사납다 라는 표현에서 딱 봐도 비판적인 시선이 보이죠. 그래서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난다. 친구를 모르고 몇 해 전 네 형을 해하려고 급히 쫓아오니 네 형이 뛰기를 잘못하였던들 아마 죽을 뻔하였다. 그렇죠? 이 백호성군이 이 맞손자, 장선생 맞손자의 형을 잡아먹으려 했나봐요. 그러므로 내 집에 혐의 있고 백호성군을 초대하기 싫은 거야. 왜? 우리 집에 잘못을 했으니까. 그리고 상군이 좌석에 참례하면 각처 손님이 필경 황급하여 잘 놀지 못할 것이다. 즉, 이 호랑이 백호상군 초대하면은 손님들이 무서워서 잘 못 놀 거다. 그래서 초대하기 싫다. 초대하지 말자. 이때 이화 두화 만발하고 외철쭉 두견화가 새로이 피었고 각색 방초는 드리웠으니 만학청봉에 춘홍이 가득하여 경계절승한지라. 잔치하는 분위기, 그 배경을 제시합니다. 분위기. 주인 장선생이 연석을 배설할세 구름으로 차일, 햇볕을 가리는 거예요. 차일 삼고 산세로 병풍 삼고 잔디로 포진, 뭐 돗자리 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고 장선생은 갈건야복, 소박한 옷차림입니다. 이 표현을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갈건, 야복 따로따로도 쓰이는데 이것이 소박한 옷차림을 뜻하고 다른 작품, 문학작품에서도 뭐 자연 친화적인 그런 시에서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갈근야복으로 손님을 기다리더니 동서남북으로 짐승 손님이 들어올 때 뿔긴 사슴과 요망한 토끼, 승냥이, 방정 맞은 잔나비, 여우, 두꺼비, 고슴도치, 오소리, 두더지, 수달피 등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동물들을 모두 다 나열했죠. 읽어. 그런데 이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각 동물에 대한 평가가 보입니다. 수식어가 있죠. 요망한 토끼 이런 식으로. 동물들이 엄청 들어옵니다. 주인은 동쪽 계단에 읍하고 그냥 인사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객은 손님은 서쪽 계단에 올라서 상자를 다투어 좌차를 결단치 못하여 분분 난잡하니 주인은 어찌할지 몰랐다. 즉 두껍전의 핵심 갈등이 나옵니다. 서로 누가 제일 대장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싸운다는 거죠. 핵심 갈등. 두꺼비는 원래 위험이 없는지라 분뇨 중에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을 벌럭이며 엉금엉금 기어 한 모퉁이 엎드려 거동만 보더니, 즉 두꺼비는 여기 상자 올라가는 거에서 별로 안 싸웁니다. 왜냐면은 얘는 겁이 많고 눈치를 보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두꺼비 행동을 묘사하고 있고, 그 중에 토끼라는 놈이 깡충 뛰어 내달아 눈을 깜빡이면 말하되 어떤 동물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잘 보세요. 모든 손님은 화나지 말고 내 말을 잠깐 들어봐라. 다들 시끄럽게 굴지 말고 내 말 들어라. 노루가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토끼가 말하기를, 오늘 목고지는 잔치예요. 조용히 좌를 정하여 예법을 정할 것이오늘 이런 잔치에 조용히 각자 자기 자리를 알아서 찾아갈 것이지, 왜 이렇게 요란하고 무례하냐. 우리 목고진들 헤엄치 않으랴. 몹시 이상하다. 라고 해서 소란을 정리하고 빨리 자리에 앉아야 된다. 라고 토끼가 제안을 하죠. 노루란 놈이 턱을 끄덕이며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쵸, 맞는 말이니까. 어떤 말씀? 자리를 정해서 예법을 갖춰야 된다. 라는 토끼의 말. 이 가장 유리하니, 이치에 맞으니, 원컨대 선생은 좋은 도리를 가르쳐 자정케 하소서. 좋은 도리라는 거는 자리를 어떻게 정할지, 좋은 방법을 얘기해봐라. 라는 거죠. 토끼 모든 손님을 돌아보며 가로되, 내 일찍 들으니 조정엔 막역자기요 향당엔 막역치라 하오니 부질없이 다투지 말고 연치를 따라 자리를 정하소서. 토끼는 뭘 제안합니까? 토끼 제안, 나이순. 노루가 허리를 수그리고 펄쩍 뛰면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허리가 굽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윗자리에 앉아야 된다. 얘도 은근 제일 상자 어른 자리가 탑이 났나봐요. 하고 암탉의 걸음으로 엉금엉금 기어 상자에 앉으니, 노루는 일부러 허리를 더 굽혀보면서 나이 많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뭐라 하냐면은, 한갓 허리 굽은 걸로 나이 많은 채하고 상자에 앉으니 낸들 어찌 무슨 관계로 나이 많은 채 못하리요. 즉 여우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거짓으로 꾸며서 상자에 앉으려고 합니다. 하고 나룻을 쓰다듬으며, 나룻이란 거는 뭐 수염 정도로 보시면 돼요. 내가 나이 많아서 수염이 샜다. 하얀 수염이 났다. 자, 노루가 대답합니다. 네가 나이 많다 하니 어느 갑자기 태어났냐? 몇 년도에 태어났니? 호패를 올려라. 호패는 조선시대에 16세 이상이 들고 다니는 신분증 같은 거예요. 즉 민증 까봐? 이 소리예요. 하니 여우가 뭐라냐면은, 당연히 얘는 나이를 속였으니까 민증 없겠죠. 뭐 있더라도 거기 거짓말로 적혀 있겠죠. 이제 거짓말이 들통나겠죠. 그걸 까면은. 그럼 뭐랍니까 여우가? 소년 시절에 호협하여 주사총루에 다닐 적에 수리 대치해서 오다가 대신 가시는 길을 건너다가 호패를 뺏겨서 이제까지 찾지 못했다. 즉 내가 혈기왕성할 때 술 먹고 완전 꼬라가지고 뭐 검사 받다가 잃어버렸다.
민증 없다 이 소리죠. 자, 천지개벽한 후 처음에 황하수 치던 시절, 즉 황하에 물을 채우기 위해 물길을 고르던 시절. 토끼가 생각하기에 제일 옛날을 얘기해요. 황하강, 중국 황하강이 처음엔 땅이었다가 그거를 강으로 만들던 그 시기에 태어났대. 애 나더러 힘세다고 가래장부, 태어난 것도 아니네. 가래로 일하는 장부, 땅 파는 장부, 대장부가 되었으니 내 나이 많지 않으리요. 황하강 만들 때 내가 힘 좀 썼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이렇거니와 너는 어느 갑자기 태어났냐? 나는 황하강 만들 때 힘 좀 쓴 그런 사람인데 너는 도대체 몇 년도에 태어났니? 노루가 천지개벽하고 하늘의 별밥일 때 태어났대. 즉,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하늘의 별자리를 이렇게 수놓았대. 누가? 뭐 신이 수놓았겠죠? 그때 궁통하다, 아주 똑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 별자리를 분간하여 도수, 순서를 정했으니 내 나이 많지 않으리요. 천지신명이 이 세상을 만들고 하늘의 별자리 박을 때 내가 그거 하나하나 설명해줬다. 그러니까 내 나이 많다. 하고 둘이 상자를 다투거늘 두꺼비 곁에 엎드렸다고 생각하되 저놈들이 서로 거짓말로 나이 많지 하니 낸들 거짓말 못하리요. 자, 맨 앞쪽에서 두꺼비는 소심해서 가만히 있었잖아. 근데 이런 소심한 두꺼비조차도 얘네들 하는 짓 보니까 나도 구라쳐도 되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다 거짓말 치고 들어옵니다. 자, 30번. 서대주, 나의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요. 서대주의 비복들은 서대주 잡으러 왔다 하니까 다들 혼비백석해서 귀를 발록발록 거렸다고 했죠. 맞고. 2번. 오소리와 너구리는 서대주한테 받을 예물의 정도를 서로 약조했다. 얘 평소에 내가 안 좋게 봤는데 얘 돈 많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상 아니면은 절대 놔주지 말자. 이렇게 처음 약속하고 가죠. 서대주는 당첨자에게 받은 재물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집안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건 뭐예요? 노력해서 집이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라 돼 있습니까? 중략 이후에 여기 당첨자 사급하오신 율목이 사만여주에 지나오니 항상 마음의 과복함을 염려하는 바요. 즉 얘는 그냥 금수저였어요. 그래서 얘 노력으로 집이 부여된 게 아닙니다. 3번이 적절하지 않아요. 4번. 서대주는 상군에게 진상을 따져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후 5번부터 볼게요. 요청하면서 그 후에도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잘못을 벌하라고 얘기했다. 이거는 이 서대주의 소지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이 부분 아까 설명했죠. 4번. 서대주는 억울한 송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백후상군이 덕화를 널리 베푸지 못한 탓. 그쵸. 중략 이후에 바로 백후상군 까고 시작하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31번. 기역부터 볼게요. 기역은 서동지전에 있네요. 이놈을 잡아 우리를 괄시하던 일을 설분하고, 즉 서대주가 처음에 자기들을 괄시했으니까 우리 봐주지 말자. 그러면은 관계가 안 좋았죠. 맞고. 니은 옛말에 일렀으되 칼이 비록 기수라도 칼이 막 엄청 꽂혀도 죄 없는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 했으니 우리 본디 죄를 범한 바 없는지라. 즉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한 것 맞죠? 지금 일단은 무서워서 쫄긴 쫄았는데 그래 나는 결백하니까 괜찮아 이런 말이에요. 3번. 자신에게 송사를 건 다람쥐의 성품과 그로 인해 다람쥐가 도적질을 당하게 된 원인. 고식지게로 어제 거두어 오늘 살고 금일치하여 지내오매. 이거는 뭐예요? 답이 3번인데 다람쥐가 도적질을 당할 게 없다라는 거에 근거죠. 얘는 그날 벌써 그날 먹고 사니까 도둑질 당할 재산도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당하게 된 원인 자체가 틀렸어요. 아이고 감자가 밀고 갔어. 4번. 리을은
어딨니? 여기 있구나. 두껍전에 나옵니다. 내가 나이 많아 허리가 굽었다. 자신의 외양, 허리가 굽은 거를 근거로 자기가 상좌에 앉아야 되는 이유, 나이가 많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미음, 대신 가시는 길을 건넜다 하여 호패를 빼앗겨 이때까지 찾지 못하였거니와, 자, 여우가 나이 속여가지고 민증 잃어버렸다라고 거짓말치죠. 자신이 상대가 요구한 증거, 호패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맞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렸습니다. 네, 32번에는 A. 타인의 양미. 이건 뭐예요? 다람쥐의 재산이라는 거죠. B. 자차. 자리에 어떻게 앉을지. 이거 두 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다람쥐가 훔친 거 아니죠? 다람쥐가 잃어버렸다, 훔침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B는 장 선생이 결정할 수 있다. 장 선생이 결정할 수 있었으면은 이렇게 안 싸우죠, 서로. 2번. A는 형제들이 서대주한테 요구하는 것이고, 요구하는 게 아니죠. 지금 다람쥐가 잃어버렸다라고 주장하는 재산이에요. B는 장 선생이 경연을 연 원인이다. 아니고요. 경연을 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죠. 3번. A는 서대주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타인의 양미라고 했으니까 서대주 거 아니에요. B는 여우가 노루에게 거짓말을 말하게 된 원인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거짓말 하는 거니까. 4번. A는 다람쥐가 잃어버린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고, 그쵸? 사실은 아니지만은 다람쥐가 그렇다고 주장해. B는 토끼가 나이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문제이다. 자천, 자리를 어떻게 정할지 토끼가 나이 순으로 하자라고 했죠. 4번이 적절하네요. 5번. A는 다람쥐를 옥으로 내리게 된 원인이고, 아직 이거는 다람쥐가 옥으로 가는 것도 알 수가 없고, 다람쥐가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B는 노루와 두꺼비가 말다툼을 하게 되는 원인이다. 이거는 그럴싸하네요. 그래서 4번이 적절합니다. 33번.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보는 건데, A는 처음에 백호상군이 어떻게 송사를 판단할 것인가, 양쪽 말 다 들어보자 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A에는 송사를 판단하는 인물의 신중한 면모가 드러난다. 바로 답이 나오네요. 양쪽 말 들어보자 라고 했으니까 적절하고, B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모습이 드러난다 라고 했는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줬죠. 토끼가 나이 순으로 정하자 이렇게. 3번. A는 B와 달리 앞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측하는 말하기가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3번에 A에는 서대주 잡아와라 이렇게 했을 뿐, 순차적으로 일어날 일을 첫 번째는 어떻게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오진 않았죠. 세 번째에도 순차적으로 예측하는 말하기는 둘 다 없습니다. 4번. B는 A와 달리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명령은 A가 내리고 있죠. 그래서 틀렸고. 5번. A, B 모두 고사를 인용했다 했는데, 고사 인용은 A에만 하고 있습니다. 34번에 드디어 나왔어요. 가에 해당하는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오네요. 여기서 나에는 2문단, 다에는 3문단 관련된 내용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나에서 다람쥐가 2번이나 서대주를 찾아와서 사정한 것을 봐서 서대주가 조선 후기의 부자, 그리고 다람쥐는 빈농, 이렇게 설정한 거 맞죠? 2번. 나에서 다람쥐가 서대주한테 구제를 거절당하자 송사를 걸었다. 이거는 재물의 탈취와 뺏김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벌어진 갈등, 즉 돈 때문에 이뤄진 갈등이다. 그쵸? 3번. 답은 3번인데, 다에서 토끼가 부질없이 다투지 말고 연치를 따라 좌를 정하소서라고 하는 걸 볼 때, 토끼를 기존의 사회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된 사회상을 드러내는 인물이 아니고, 일단은 자리 정하는 거,
이것부터가 기존의 사회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이 따라 이거 나이순 이런 꼰대 마인드 이것만큼 기존 질서를 따르는 것도 없죠. 그래서 변화된 사회상이 틀렸습니다. 그럼 4번, 5번은 맞을 텐데 4번 나에서 서대지가 백호 상군의 교화가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랑 다에서 백호 상군이 힘만 믿고 싸나워가지고 친구를 모른다. 그래서 초대할 경우에 손님들 싫어할 것이다. 이런 거. 백호 상군은 둘 다 지배층으로 등장하는데 어쨌든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다의 백호 상군은 그냥 나쁘네. 그리고 나의 백호 상군은 조금 긍정적이에요. 왜? 사건의 옳고 그름을 양쪽 말을 듣고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드러나니까. 5번. 나에서 서대주가 다람쥐의 애연한 사정 듣고 한번 도와줬는데도 서대주가 또 다람쥐한테 구할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 그리고 다에서는 두꺼비가 위험 없이 가슴을 벌럭이며 엉금엉금 기어서 눈치만 보고 있다. 이런 것들. 각각 조선 후기 사회의 요호부민층이랑 몰락한 선비층의 모습. 어쨌든 요호부민층은 알겠죠? 이 서대주가 원래 갑자기 돈 많아진 사람들 주위에는 돈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막 붙잖아요. 몰락한 선비층인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일단 두꺼비가 엄청난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선비가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자기가 힘을 내세우지 못해. 그리고 숨어 있어. 그 눈치만 봐. 이런 거는 몰락한 선비층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답이 3번이 적절하지 않아요. 수고했습니다.